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소폭으로 반등해서 마무리되었고 이틀 동안 뒷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오전장에 밀렸지만 오후장에 다시 들어주었고 어제도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오후장에 들어 올리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전반적으로 어제하고 굉장히 닮아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2700포인트 위에서 움직였고 반대로 코스닥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밀리면서 오늘도 0.8%의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은 쉬어갔다면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에서 한 차례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펄어비스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약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을 봤을 때 과거에는 못해도 1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더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힘 자체가 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변화된 거래대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홀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많았던 것은 아니었죠. 반대로 2차전지 기업들,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던 네이버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업종들을 굉장히 골고루 매수했던 것 같고 또 기관은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기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이틀 연속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죠.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0.6%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18,000포인트를 돌파하기 직전까지 단기간의 지수에 빠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0.4%의 반등이 나왔고 직전 고점 부근이 5,669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1.5% 정도? 그 정도만 올라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가 있고 다우지수는 어제는 큰 변동은 없었네요. 또 반도체 지수는 1.3%의 급등과 함께 60일선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까지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 보합이고요. 또 대만 증시는 마이너스 0.4%, 중국 증시도 어제하고 비슷하죠. 자, 사실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과 조금은 비슷했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그나마 무난했다면 코스닥은 또 외국인의 순매도와 함께 시장의 흐름이 이틀 연속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이쪽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했던 만큼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연준의 이벤트를 많이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지난달 FOMC 의사록이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되었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대다수의 힘을 받고 있는 것은 다음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몇몇 의원들은 7월에 미리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 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이거는 다소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어제 소폭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OMC 의사록은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22일부터 24일까지 연준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FOMC 의사록보다는 저는 연준의 잭슨홀 미팅, 이 이벤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은 지난달 7월달이죠. 7월 의사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 다소 과거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내일부터 잡혀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거는 과거 데이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과연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수 있는지 이런 힌트를 많이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 시장은 이틀 남았죠. FOMC 의사록은 공개가 되었던 만큼 이제는 잭슨홀 미팅을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초에 시장이 한 차례 급락하고 나서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 구간을 보면 환율이 한 차례 크게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환율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뛰는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환율이 뛰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약세로 전환되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주식시장 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간다면 그 또한 환율을 자극시킬 수도 있는 주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이 지난번에 한 차례 급락하고 나서 별다른 조정 없이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의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8월 5일 저점에서 지금 현재 위치까지 코스피가 2주 만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의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100% 확률은 아닙니다. 가능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한두 차례 주가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제는 제가 2차전지 관련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솔루션 지금 이틀 연속으로 반등과 함께 현재 종가상으로 121선 근처까지 거의 근접하게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5%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죠. 또 삼성 SDI도 소폭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3.8%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사실 화재 이슈가 나기 전부터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캐즘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캐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업황이 사이클을 보인다면 이런 사이클을 보인다고 해요. 대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분명히 그 상품이 퍼지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게 정점을 달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조금은 쇠퇴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는 후기 시장 있죠? 사용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 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류 시장은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초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 안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데 2차전지를 두고 계속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2차전지는 캐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무리 전기차가 많이 화재가 난다고 해도 과연 10년 뒤 20년 뒤 그때도 정말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류를 이룰지, 그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점차 기술이 보완이 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대체가 되면서 초기 시장에서 점점 주류 시장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캐즘 구간에 빠졌었는데 최근에 또 여기서 화재 이슈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2차전지를 등한시하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많은 업종들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거기서 최악의 이슈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건 어쩌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면 그 구간 안에서 많은 악재가 나왔을 때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어제 LG 에너지솔루션 측에서 전기차 화재를 막는 BMS 특허 건수가 전 세계 시장 1위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이걸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겠다 라는 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캐즘 막바지 구간에서 점차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실적이라든지 또 지금 당장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결코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악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것만으로 하나의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BMS 있었죠. 그것도 배터리 셀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황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는 만큼 마냥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번 8월 5일날 주가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업종들이 정말로 큰 급락이 나왔고,
삼성전자는 무려 10% 이상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차전지 관련주들, 이날 종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LG엔솔은 4% 급락이 있었고, 또 삼성 SDI는 다소 많이 빠졌었네요.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급락이 나온 그 당일날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량을 던질 수 있는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당장은 업황이 좋지 않고 또 실적 부분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쩌면 캐즘 구간의 막바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반기에는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 이거는 주봉상의 차트거든요. 지난번에도 하나의 추세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추세를 살짝 돌파하고 나서 다시 깨지는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충분히 2차전지도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의견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하반기는 한번 2차전지를 관심 가져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